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내용이에요. 일단 사연을 좀 볼게요.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됐어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전세의 계약기간이 만료됐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보통 계약이 2년이잖아요.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가지고 이제 2년 동안 더 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임대인이 나가라? 라고 하면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이 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하고 쌍방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이제 다시 쓰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딱 이 상태예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4년 전에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이제 계약 만료인데 합의 연장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합의 연장 되죠?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잠깐 이제 들여다봤더니 2022년도에 8월 달에 전세 1억 5천으로 계약을 했고 2024년도 8월에 보니까 공시가격이 오피스텔 공시가격이 1억 5천이었어요. 근데 근저당권이 5천만 원입니다. 이 공시가격이라기보다도 이제 시세 같아요. 시세 제가 보기엔. 근데 근저당권 물론 이제 테크 시세나 부동산 KB 시세 이걸 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문제는 계약 기간 중에 근저당권 5천만 원이 생겼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보통 계약 기간 중에는 근저당권 같은 거를 설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약을 써야지만 쓰는 게 아무래도 임차인한테 좀 더 유리하겠죠. 이제 본인의 이제 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지 않는다라든지 뭐 그런 특약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건 돈을 빌려서 한마디로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건 임대인의 권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계약 내용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저당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2억이잖아요. 2억. 그죠? 1억 5천에다가 5천만 원. 2억이잖아요. 계약서를 2억을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 금액을 2억으로 요구하는 게, 이게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부동산에 와서 전세 계약서를 합의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2억 원에 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차인이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보증금 회수가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증금 회수가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좀 생겨요. 이럴 때 새롭게 합의 연장에 의한 합의 계약을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진짜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잠깐 샘플로 한번 서울 지역에 이쪽 지역이 좀 뭐가 많아서 한번 잠깐 찾아봤거든요. 여기 뭐 예를 들어 전세 하나 있다 그러면 그냥 샘플을 보는 거예요. 시세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가 되게 많죠. 여기 보면은 이제 KB 시세 이런 게 떠요. 이제 8월달 기준으로. 그럼 보면은 하위 평균가의 KB 시세가 나오는데 하위 평균가 기준에서 뭐 90% 안에 근저당권하고 저희가 들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요 금액 그러니까 1억 7천이다 그러면 1억 7천에 요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90% 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금액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금액으로 써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그것도 부동산에서 써달라 이렇게 지금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써달라 한다. 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부동산도 뭐 부동산이지만 이거 연장계약서 쓰는 건요. 근데 대소하는 건 이게 단순한 대소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보증금을 임차인이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 합의했으니까 계약서를 써주세요 라고 얘기한다 해서 부동산에서 그냥 그 계약서를 써주진 않아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안고 계약서를 쓰는 건 그건 진짜 위험한 거죠. 왜냐면 부동산이 아무리 대서울을 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해요. 뭐냐면은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직접 계약을 하시라고 보통 그냥 표현을 하고 부동산을 관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관여를 했을 때 만약에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뭐
해당하는 뭐 이 금액에 대해서 2억 원에 대해서 임대인이 제대로 돌려준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공시가격이 5천인데 근저당권이 5천만 원 껴있는 이런 물건을 이러한 거를 전세를 2억을 써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계약서를 써줬다고 치자고 가정을 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 손해봤다, 뭐 일부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이 많아지겠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그리고 요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임차인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보증금이 얼마 안에 이제 공시가라는 게 있는데 그 공시가에서 얼마 안에 들어왔을 때만 안전하다.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지. 이 연장 계약서 합의했으니까 연장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해서 계약하는 거는 그건 진짜 그야말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한번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KB 부동산 시세가 있으면 여기에서 뭐 90% 안에 들어간다든지 여기 더보기 있으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테크 시세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오피스 시세 확인한 다음에 90% 안에 들어가게끔 해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계약서를 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지금 2024년도 8월 달에 2억 원을 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억 원을 썼을 때 보증서 발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합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책임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책임 문제는 일단 둘째 치고 책임 문제는 뭐 공인중개사 책임지는 거니까 임차인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거나 하는 게 맞겠죠. 이건 위험한 계약입니다. 일단 공시가로 해서 보증서가 안 나온다 그러면 기본 전세 같은 경우는 보증서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계약 자체를 진행하면 안 돼. 이거는 연장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임차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은행한테 가서 지금 이렇게 계약을 진행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이거는 계약하지 마시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면 보증서가 안 나오니까 보증서가 연장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근저당권이 들어가 있으면 은행 같은 경우는 후순위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안 하죠. 당연히 은행에서는 이걸 대출 연장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얻거나 전세 반환 보증보험 증권을 끊는 부분을 제일 우선순위로 봐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반환 보증보험 증권을 못 끊는다 그러면 계약 자체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오늘은 계약기간 만료돼서 쌍방 합의로 연장 계약 한다 그럴 때 이제 책임 부분, 그 다음에 임차인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